평생을 감자 농사만 짓던 아버지.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에게 온갖 멸시를 당하게 되는데, 그러자 모두를 놀라게 한 아버지의 충격적인 폭탄 발언.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감동 63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63빌딩만큼 높은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충청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이른 새벽부터 들판에는 경운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만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감자밭으로 향했다. 20년 된 낡은 트랙터는 오늘도 힘겹게 시동을 걸었다. 쇳소리를 내며 가까스로 움직이는 트랙터를 보며 최만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아들을 서울대 의대에 보냈다는 자랑스러운 이야기 뒤에는 그만큼의 고단한 세월이 묻어 있었다. 평생을 농부로 살아온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감자를 다루는 손놀림만큼은 보석을 다루듯 섬세했다. 6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늦은 오후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최만복은 허름한 농가 마당에 앉아 물을 마셨다. 마당 한켠에는 아들의 의대 졸업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아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고 있자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이 16살 때부터 홀로 아들을 키웠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최만복은 아들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 더욱 애썼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농사일이 없는 겨울에는 인근 공장에서 일용직 노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당에서 홀로 울었다. 어느 봄날 오후 전문의가 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상견례를 하자는 것이었다. 아들은 조심스레 예비 며느리의 집안이 꽤 있는 집이라고 말했다. 최만복의 마음은 복잡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아들의 발목을 잡을까 두려웠다. 마을 구멍가게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만복이가 평생 고생해서 아들 의사 만들어놨는데 부잣집 며느리감이 시골 농부 시아버지를 어떻게 보겠냐는 이야기였다. 최만복은 그 말을 듣고도 담담했다. 겉모습이야 어떻든 자신은 떳떳했다. 저녁이 되자 최만복은 장롱 깊숙이 넣어둔 양복을 꺼내보았다. 10년도 더 된 양복이었지만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양복 주머니 속에는 그동안 모아둔 통장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그는 통장을 하나씩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최만복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드넓은 감자밭에는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고 있었다. 그 밭을 바라보며 최만복은 생각에 잠겼다. 농부의 아들이라고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당하는 세상이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들을 지켜내리라 다짐했다. 잠들기 전 최만복은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 지지한다. 짧은 문자였지만 그 속에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내일은 새벽부터 서울로 올라가야 했다. 최만복은 달빛 아래 조용히 앉아 내일 있을 상견례를 생각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강남의 유명 한정식집 앞에 선 최만복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화려한 한옥 건물 앞에서 그의 허름한 양복이 더욱 초라해 보였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최만복은 담담히 예약된 방을 말했고 직원의 태도가 순간 달라졌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고 벽에는 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최만복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 안에는 이미 예비 며느리의 부모가 와 있었다.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라는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는 턱을 치켜든 채 최만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서려 있었다. 부인은 더했다. 최만복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비싼 핸드백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도착하고 자리가 정돈되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차가웠다.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는 시종일관 거만한 태도였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진 음식들 사이로 불편한 대화가 오갔다. 농사라.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가 말을 던졌다. 그 말에는 시골 농부의 딸이 될 수는 없다는 숨은 뜻이 담겨 있었다. 최만복은 묵묵히 수저만 들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갔다. 우리 딸이 의사 사모님이 된다고 해서 겨우 허락한 건데.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충분히 컸다. 최만복의 손에 든 수저가 미세하게 떨렸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최만복의 거친 손이 화제에 올랐다.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는 그의 손을 흘깃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손이 저렇게 거칠어서야 라는 말이 새어나왔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그녀는 최만복과의 접촉을 피했다. 아들은 점점 더 참기 힘들어하는 기색이었다. 예비 며느리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다. 최만복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최만복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분노가 일었다. 평생 땀 흘려 일하며 자식을 키운 자신의 삶이 그저 그들 눈에는 부끄러운 것이었다. 자신의 거친 손은 아들을 의사로 키워낸 훈장이었건만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흠집일 뿐이었다.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은근한 무시를 이어갔다. 명품 시계를 자랑하듯 흔들어 보이며 골프 회원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최만복이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는 대조적으로 식사 자리는 차갑기만 했다. 최만복은 천천히 손을 들어 양복 안주머니로 가져갔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최만복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오랜 세월 감추어온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그의 투박한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조용히 두드렸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식당의 공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보세요, 농협지점장님. 제 계좌 잔고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최만복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예비 며느리의 부모는 황당하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저런 시골 농부가 무슨 돈이 있다고 라는 경멸이 서려 있었다. 최만복은 조용히 휴대폰의 스피커를 켰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네, 최만복 회원님 계좌 잔고 현재 4,200억 원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예비 며느리의 부모는 마치 청천벽력을 맞은 듯 굳어버렸다. 숫자가 주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만복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감추어온 자부심이 묻어났다. 20년 전부터 그는 우리나라 종자 개발에 투자해왔다. 겉으로는 평범한 감자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실험 농장에서는 혁신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최만복이 개발한 황금 감자는 일반 감자보다 수확량이 3배 높았다. 영양가도 뛰어났고 병충해에도 강했다. 이 품종은 이미 일본, 중국, 동남아 전역에서 톡점 계약을 맺고 있었다. 작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까지 받았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예비 며느리 부모의 안색이 점점 창백해져 갔다.
아까까지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던 회장의 목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의 아내는 손에 쥐고 있던 명품 핸드백을 무의식적으로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최만복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20년 전 그가 처음 종자 개발을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었다. 밤새 연구에 몰두하던 순간들, 수없이 실패하고 다시 일어섰던 시간들이 그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제가 농사만 짓는 줄 아셨죠? 최만복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 손이 거칠다고 무시하셨는데 이 손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개척해왔습니다. 아들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왔는지 전혀 몰랐다. 예비 며느리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이제 왜 자신의 약혼자가 그토록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최만복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제 아들이 의사가 된 것은 자기 실력으로 이룬 겁니다. 저는 단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이 묻어났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예비 며느리의 부모는 말문이 막힌 채 그저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최만복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허름한 옷과 거친 손마디 속에 감춰진 진정한 성공의 모습을 그들은 비로소 발견한 것이다. 식당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최만복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농부로 살아온 내공이 담겨 있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습니다. 여의도 크기만 한 제 땅과 재산 모두 아들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 말을 하는 동안 최만복의 시선은 아들을 향해 있었다.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손을 떨었다. 방금 전까지 자랑하던 골프 회원권과 명품 시계가 무색해진 순간이었다. 그의 회사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정도였는데 시골 농부라고 무시했던 사람의 재산이 그 2배가 넘는다는 사실에 식은땀이 흘렀다. 최만복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진중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그 아이가 돈 때문이 아니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는 급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아까와는 달리 최만복을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려 했다. 하지만 최만복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제 와서 하시는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제 아들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건 지켜볼 수 없네요. 식당 밖으로 비치는 서울의 야경이 한층 짙어졌다. 최만복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끌어올랐다. 평생을 농부로 살면서도 자존심을 지켜왔다.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었고 아들을 바르게 키워낸 아버지로서의 긍지였다. 예비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최만복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최만복은 그 손을 잡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아들이 평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야 했다.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된 건 돈 많은 집 사위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였죠. 최만복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예비 며느리의 부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회장은 자신의 명함을 꺼내며 급하게 말을 이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최만복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날 밤 최만복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그의 꿈속에는 20년 전 처음 종자 개발을 시작하던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던 그 시간들. 그것이 진정한 자부심이었다. 한정식집을 나서는 최만복의 뒤로 예비 며느리가 급히 따라 나왔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고급 레스토랑의 현관에서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다. 최만복은 멈춰섰다. 그의 뒷모습은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다. 예비 며느리는 최만복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하지만 최만복은 그녀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아가씨가 잘못한 것 없습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거친 손마디로 예비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의 모습에는 아버지다운 자애로움이 묻어났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아도 좋습니다. 제가 아버님 일을 도우면서. 예비 며느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만복은 고개를 저었다. 아가씨는 자신의 꿈이 있을 텐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순간의 감정일 뿐입니다. 뒤이어 나온 예비 며느리의 부모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회장은 자신의 교만했던 태도를 반성한다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최만복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다. 돈 앞에서 태도가 돌변하는 그들의 모습에 더욱 실망했기 때문이다. 밤거리에는 차들이 줄지어 지나갔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 최만복은 문득 자신의 농장이 그리웠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감자를 캐던 순간들, 그 소박하지만 진실된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는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 가족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본 것처럼 돈 때문에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과는 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진정한 가치를 더 일찍 알아보지 못했네요. 최만복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순간 부자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진 것 같았다. 예비 며느리는 한참을 서서 최만복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보였다. 수천억의 재산보다 더 값진 것, 바로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가족을 향한 진정성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울의 밤거리는 더욱 화려해졌다. 하지만 최만복의 마음속에는 이미 내일 아침 농장에서 맞이할 새벽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의 길을. 한 달이 지난 어느 아침, 최만복은 여느 때처럼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늦여름의 아침 햇살이 그의 땀에 젖은 이마를 비추고 있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차가 농장 입구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였다.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고급 양복 대신 수수한 차림이었고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겸손함이 묻어났다. 최만복의 농장을 둘러보던 그는 탄성을 질렀다. 최첨단 시설의 실험 농장과 드넓은 저온 저장고, 젊은 연구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연구소를 보며 그제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은 듯했다. 제가 우물 안개구리였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최만복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그의 딸과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이 정말 서로를 사랑합니다.
제 욕심과 교만으로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을 뻔했네요. 땀을 닦으며 잠시 생각에 잠긴 최만복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위나 며느리를 고를 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이해하는지가 중요하지요. 그의 말에는 평생을 살아온 지혜가 담겨 있었다. 회장은 최만복의 연구소를 둘러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전국의 젊은 농부들이 찾아와 기술을 배워가는 모습, 해외 바이어들과 화상회의를 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은 그의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런 분을 시아버지로 모시게 될 우리 딸이 오히려 과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식 날이 밝았다. 하객들은 최만복이 정성스레 준비한 황금 감자를 선물로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농작물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담은 결정체였다.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는 이제 주말마다 최만복의 농장을 찾아와 농사일을 배우고 있다. 아버님, 제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회장의 말에 최만복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최만복은 농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이른 아침 최만복은 여전히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의 곁에는 사위가 될 젊은이와 며느리가 될 아가씨가 함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최만복에게서 농사일만이 아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배워가고 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피어나는 감자꽃처럼 그들의 미래도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감동63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늘 감동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3빌딩만큼 감동이 높은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